네,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2부 순서는요, 직장인 여러분들의 말 못할 고민을 들어보고 저희가 해결까지 해드리는 직장인 생존법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네, 또 반가운 분들 나오셨네요. 네. 취업인재개발원의 정현기 실장 그리고 CS솔루션 최중원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시간 직장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많은 애환들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카카오톡으로 희나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준비해왔는데요. 네. 다음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남들이 다 아는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5년차입니다. 잘 나가는 직장에 들어갔다는 부러움도 잠시. 눈만 마주치면 잡아먹을 듯 덤비는 상사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특히 저희 과장님은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입니다. 박 대리, 어제 말한 그 건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 확인 못했는데요. 아니, 어제 급하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아직 이러고 있는 거죠? 어제 너무 늦게 말씀하셔가지고요. 예,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업무가 아직 그쪽이 시작이 안 돼가지고요. 예. 아니, 지금 뭐 장난하십니까? 회사 이렇게 우습게 보여요? 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늘 이런 식입니다. 물론 제가 눈치가 없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눈만 마주치면 트집 잡을 만한 것이 없나 이 벼르는 듯한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상사가 박대리라고 부르기만 해도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희나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예, 역시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런 사연 오늘도 들어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연기하느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게 사람이 평소의 모습과 좀 다르게 어떻게 하느라고. 사람이 나빠요? 네. 참 못되게 잘했어요. 최대한 진짜 못돼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예. 이거 직접 당하시는 분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두 분이 이 상황을 좀 진단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네, 우선은 이분은 보면은 자기가 눈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네요. 그 다음에 보면은 상사가 왜 자기를 유독히 심하게 대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병을 고칠 수 있듯이 왜 자기한테 심하게 하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주원 콘서턴트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업무 처리할 시간을 준 후에 진행사항을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이분 스스로 본인도 말씀하셨듯이 눈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상사 입장에서 일을 맡기고도요. 불안불안하신 것 같은데요. 눈치 없다 스스로도 생각이 드신다면 본인의 단점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가요, 이와 관련된 좀 조사를 준비해 왔는데요. 네. 이직을 결심한 직장인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1위는 연봉 때문에라고 네. 하고요. 그리고 2위는 상사에게 처참하게 깨져서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 별것도 아닌 거 혹은 뭐 100% 내 잘못도 아닌 일 때문에 사무실에서 네. 다른 직원들도 다 있는데 그 앞에서 깨진다면 네. 너무너무 진짜 나가고 싶겠죠, 회사를. 맞아요. 네, 그래서 혹시 두 분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 저는 우선 그 질문부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정현기 실장님 어떻게 막 네. 때려치고 막 그런 적 있었어요? 네,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 거짓말이겠죠. 저도 같은 예전 직장 생활 할 때 1시간, 1시간 내내 완전 죽도록 깨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핸드폰 끄고 그냥 막 칼퇴업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상사가 네. 전 직원을 깨기 위해서 자격 주기 위해서 저를 이제 제가 중간 고참이 되니까 저를 이제 일부러 갈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저는 이제 퇴근하고 나서 보니까 쟤 너무 심하게 깼다고 다 전 직원들 모여 술 마시고 있었는데 저만 빠지고 위로 좀 마시고 있었답니다. 정작 당하신 분은 빠지고 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우리 정현기 실장님 경험담은요. 네. 뭔가 모르게 용어도 그렇고요. 팍팍 그냥 와닿는 게. 그렇죠. 예, 네. 참 그래서 재밌습니다. 우리 최중원 컨설턴트는 일단 너무 예쁘고 이렇게 또 아담하시고 그래서 누가 감히 우리 예. 최주원 컨설턴트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설마. 뭐라고 하겠어요. 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네. 대표님도 저한테 많이 이렇게 깨트리기도 하시고 하시는데요. 예. 솔직히 저는 제 잘못이 아닌데 혼날 때 굉장히 억울해하는 편이에요. 그럴 때는 사실 뭐 월급이고 돈이고 뭐 다 필요 없고 예. 짐 싸서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죠. 아이고, 그래요. 세상에. 다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군요. 예. 예, 재건 씨는 어떠세요? 저요? 네. 저는 저도 예전에 이제 현장 나가서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좀 이제 그렇게 이제 현장에서 인터뷰가 잘 진행이 안 된다거나 네. 그럴 때 저도 이제 마이크를 던지고 집에 가서 정말 잠을 푹 자고 싶은 그럴 때 있었죠. 예전에는. 그러고 싶지만 네. 그러진 못했고. 네, 참아야죠. 예, 그렇죠. 어떡합니까? 예, 제 일이니까. 근데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한다면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맞습니다. 겁니다. 예. 네. 그런데요, 이렇게 상사들이 직원들에게 이렇게 힘든 깨지게 하는 그렇게
그런 상황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 최종원 씨가 먼저 네.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 상사도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직 특성상 개인의 잘못과 성과만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요. 깨트려도 다 같이 깨트리고요. 뭐 칭찬도 뭐 다 같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칭찬의 경우는 기분 좋은 말들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네. 문제는 윗사람한테 깨질 때거든요. 보통은 그 어쩔 수 없이 깨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얄밉게 구는 직원들이 있기는 있어요. 또. 맞아요. 네. 네, 어떻습니까, 정윤기 실장님? 예.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하 직원들이 일을 잘해야 자기가 편해서 그런 거 있고 또 하나가 자기가 이제 기대 수준이 있거든요. 이 직원은 이 정도 일을 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는데 그 질 못 따라올 때 이럴 때 보면 직장 상사들이 많이 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물론 뭐 유별난 상사들이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혼날 만한 그런 짓을 하는 직원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직원들의 유형을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저희가 크게 6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네, 네. 우선 말대답하는 유형이 유형이네요. 나왔습니다. 네, 뭐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거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동료가 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네네.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당연히 상사가 싫어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싫어하죠. 말대답하는 뭡니까 직원을 상사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뭡니까 가장 감정을 상하게 하는 특히 순이고 특히 다른 직원들하고 함께 있는 자리 같으면은 그 상사가 이 건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는 일단은 말대답 안 하고 수긍하고 있다가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따로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사실 그런 경우는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이렇게 아찔해지거든요. 일단 화가 나신 분께 기름을 붓는 격이 되니까요. 그럴 때는 일단 수긍을 하시고 난 후에 한 발 물러서서 수긍을 하시고 난 후에 생각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처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상사가 잔소리를 할 때는 무조건 듣고 수긍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좀 해결을 해보자. 네. 이런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유형 함께 살펴보시죠. 네, 말귀 못 알아듣는 유형이라고 나왔어요. 네. 예. 이런 분들은 특히 성질 급하신 상사분들한테 네, 걸렸다면 그렇죠. 엄청 깨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말귀 못 알아듣는 직원도 있지만 사실은 말귀를 못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상사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일의 구조와 흐름을 좀 파악해서 생각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일이 진행되는 목적을 곰곰이 생각하셔서 그 다음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일을 알려주고 이렇게 잘하길 바란다기보다 스스로 잘하기를 좀 바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센스라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적재적소에서 발휘할 수 있는 센스를 키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센스 있는 정윤기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네, 아무래도 사호정 같은 부하 직원은 상사를 답답하게 하죠.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우 같은 마누라고는 살 수 있지만 곰 같은 마누라고는 못 산다는 얘기거든요. 직장 생활은 아무래도 센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직장 상사가 자꾸만 체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자, 곰이 아니라 여우가 되라. 뭐,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에서도 통하는 말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예. 자, 상사에게 잘 깨지는 직원들의 유형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 유형 함께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유형은요, 본질을 벗어나는 유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건 또 어떤 경우인가요? 아무래도 사호정 직원하고 좀 비슷한 경우인데 그 일을 시켰는데 전혀 딴 방향으로 일을 진행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일은 열심히 했는데 일을 전혀 딴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특히 마감 임박해가지고는 일을 영 다르게 해놨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 경우 정말 골치 아픕니다. 맞아요. 네. 네, 정원 또 씨. 최종환 씨는요? 예를 들어서 결과물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에서요. 그거 시작부터 잘못됐다. 뭐 그럴 줄 알았다. 라고 근본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이제 모두가 잘못된 결과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상황에서 잘못을 재차 강조하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깨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조직의 분위기도 침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윤기 실장님. 그런데 만약에 일을 시켰는데 네. 이렇게 안 하고 따르게 했어요. 부하 직원이. 근데 일이 더 잘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재수죠. 그냥 재수. 네. 그렇죠. 어쨌든 회사를 위해서는 잘 된 거네요. 네, 어쩔 수 없이 전화위복이 되는 수도 있죠. 예, 그거 되게 재밌을 그럴 것 때는 같아요. 또 곧바로 수긍하시 잘했네. 이렇게 나가시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상사에게 깨진 이유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는 타이밍을 못 맞추는 유형이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사랑도 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는데. 사랑, 연애, 네. 직장 모든 게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타이밍을 못 맞추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네, 기분 안 네. 좋은데 뭐 이게 또 회사에서 무슨 일 터졌는데요? 이러고 네네. 얘기하면 예. 예. 예, 이런 경우가 뒷북치는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보면은 회사에서 보면 지난 분기에 중요시했던 부분을 이번 분기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영업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신규 실적을 이번에는 신규 실적이 아니라 계속 유지 실적이 더 중요한데 어떤 경우 보면은 실컷 신규 실적만 열심히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마감 때 보면 목표가 전혀 혼자 그 직원 때문에 못했는데 너무 열심히 한 건 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심하게 뭐라 하지도 못하겠고 네. 또 목표는 또 못 알아했고 좀 애매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네. 상은 씨한테 기분 나쁘게 타이밍 못 맞추는 말은 이거야. 상은 씨, 그 주식 떨어졌다면서? 이러면은 상은 씨가 또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고.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하네요. 예, 예.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거는 뭐 타이밍과 상관없이 항상 들어도 기분이 그래요? 안 좋은 말이에요. 예. 자, 최종 컨설턴트 최종원 어떻게 씨. 보세요? 네. 네, 정말 타이밍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혼도 사실 타이밍이 맞아야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그 타이밍을 맞춰야 할 때가 많아요. 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도 그렇고요, 결과 보고를 할 때도 그렇고, 그 상사의 기분이나 조직의 분위기도 좀 가늠해 보시고 접근하는 것이 잔소리를 좀 덜 들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상사에게 깨지는 유형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음 유형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침묵하는 유형입니다. 이거 역시 또 답답하고 속 터지는 유형이거든요. 맞아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실장님? 네, 저도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는 속에 뭐가 들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상사가 이거 지시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꾸 말을 시키고 말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칫 방심하면 어느 순간 이런 경우 큰 사고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 뭔가 자기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해야지. 네. 괜히 안 하고 있으면 더 오해만 쌓여갈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그 직원의 개인적 성향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잔소리를 듣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요, 본인 스스로 방어 기제가 발동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이런 경우는 직원이나 상사에게 모두 좋지 않은 감정만을 남기게 되거든요. 자신이 이런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침묵하는 표현보다는 표현하는 방법을 좀 익혀서 배우시고 실천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어떤 유형일까요? 네. 자, 바로 반복하는 유형입니다. 반복. 네. 잘못을 또 잘못. 네. 이거 진짜 최악인데요, 이거? 어떻습니까? 예, 최악이죠. 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좀 IQ가 좀 떨어지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네. 상사가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줬는데도 어느새도 까먹고 다시 실수를 반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체크리스트를 하나 줘가지고 자꾸 스스로 체크하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상사도 중간중간 체크를 해줘야 똑같은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이제 방심하면 사고 치는 이런 부하를 군대에서는 이제 고문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최종원 씨 어떻습니까? 예, 이런 경우는 상사는 물론 동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요, 같은 방법을 고수해서 생기는 실수들을 본인은 인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혹은 설사 본인의 방법이 옳다고 하더라도 상사가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방법을 하시면 안 되는데 그 자신의 방법만을 고수해서 하는 경우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사에게 깨지는 6가지 유형에 대해서 네.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혹시 두 분께서는요, 이 중에서 예전에 혹은 뭐 지금 속하는 그런 유형이 있으셨나요? 그래요. 어떠세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네. 주세요, 정혜진 실장. 어떤 유형이에요? 본인이 굳이 여기서 꼽는다면? 네. 굳이 꼽는다면 저 같은 경우는 말 대답하는 스타일입니다. 너무 예상했어요. 네. 네. 상사가 좀 제가 보기에 좀 틀리다 싶으면은 네. 바로 꼭 지적하고 대드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깨졌습니다. 네. 지금도 좀 깨지는 편이고요. 네, 우리 지금도요? 실장님께서는 불의를 보면 또 못 참으시는 스타일이어서 맞아요. 끝까지 이렇게 주장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네. 그렇게 하는 후배들한테는 어떻게 이해를 해주는 편입니까? 다 이런 인간들이 또 자기 밑에 직원이 하면은 또 이해 못 합니다. 바로 밟아버리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우리 최종원 컨설턴트는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좀 말대답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저보고
댐빈다고 저희 대표님께서 예. 뭐라고 하시는데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좀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질문을 또 반대로 드려보겠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 뭐 실장님께서 이미 직장 상사시지만 혹시 직장 상사라면 어떤 유형의 직원들을 가장 싫어하실 것 같으세요? 네. 네. 네, 제 생각이 아까 말대로 바로 한 데 있잖아요. 네. 저는 반대로 또 너무 말귀 안 통하는 직원 있잖아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은 그 소통이 중요한데 소통이 안 되면은 깝깝합니다. 말귀 못 알아듣는 직원이 저는 제일 답답해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자, 말대답하지 말고 말귀 좀 잘 알아듣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카카오톡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상사가 본인의 실수를 자꾸 저에게 덮어씌우며 생트집을 잤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예, 이래서 뭐 좀 어렵다. 어떻게 네.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겠죠? 자, 어떻게 될까요? 저희 좀 풀기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큰 소리를 내서 부하 직원을 혼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건 보통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가 강한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이럴 경우 당하는 직원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중요한 것은 주변 동료들은요. 그 직원의 실수가 아니란 것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말대답이나 기타 방법으로 상사의 심기를 건드리기보다는요. 맞아요. 그 좀 한 발 물러서서 네, 좀 더 맞다. 이렇게 예. 살펴보는 게 좀 현명한 처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차피 직원들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그런 척 해주면은 상사도 고마워서 아씨 다음에는 잘해야겠네. 이게 더 잘해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네. 바로 또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자, 카카오톡 질문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네. 올랄라님이네요. 상사들 간의 알력 다툼이 심합니다. 더 높은 직급의 상사를 따르는 게 좋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예. 이거 사실 조금 고민스럽거든요. 이 사람 여기부터 저기부터 할 예.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그때 다르겠지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 직장 생활에서 자기인데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런 말도 있잖아요. 군대 있을 때 보면은 누가 더 오래 근무할 거냐고 아무래도 자기 인사나 자기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 말을 따르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네. 자기랑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네, 그런 사람 택하는 것이 좋을 것 우리도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또 엄마한테 붙을까 아빠한테 붙을까 해서 더 이게 뭐 용돈 잘 주는 부모님한테 붙었던 그런 인생은 기억이-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선택의 그런 순간들이 항상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앞서서 이제 상사에게 깨지는 이유, 이 사연을 가지고 좀 네.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네, 마지막으로 상사에게 사랑받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영기 실장님부터 좀 그런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예, 저는 아무래도 그 개인적으로 그래서 친해지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좀 친해지면 깰 것도 좀 적게 깨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상사를 이것도 적게게요. 자기 그 멘토로 삼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멘토로 삼는 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상사가 이제 자기를 멘토로 삼고 있다는 거, 멘토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모범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최종원 컨설턴트. 사실 이렇게 말 잘 듣는 직원이란 말이 무조건 내 말만 들어라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에 상사의 기분을 좀 이해하고 네. 그들의 기분을 조금만 맞춰주면서 응대를 하는 것이 바로 노하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역시 상사 사랑은 직원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직장인 생존법에서는요, 사회 초년생이나 우리 직장인들의 애환과 고민을 저희들이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사연을 통해서 저희가 꾸며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네. 혹시 직장 생활하시면서 힘든 점 또 고민되시는 점 있으시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네. 아이디 워크TV 쓰고 있고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영기 실장, 최종원 컨설턴트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